안녕하세요. 라비앙 성형외과 김상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재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수술이 아픈 수술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겨드랑이로 해서 근육 뒤에 넣는 방식으로 수술을 할 때 환자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수술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가슴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공간을 다시 재구성을 하거나 변형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첫 번째 수술보다는 통증이 덜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유선 조직 뒤에 들어있던 보형물을 근육 뒤로 이렇게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첫 번째 수술보다는 오히려 통증이 덜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수술 직후에 가슴 모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셔서 재수술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가슴 수술하고 나서 석 달까지는 좀 마르고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수술하신 경우에는 촉감이나 모양이 어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까지는 가슴의 촉감이나 모양을 경과를 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시기쯤이 되어야지 보형물 주변에 피막이 명확하게 형성이 되고 이것이 좋은 경과로 가고 있는지 구형구축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도 있고 가슴 모양을 어떻게 바꿔줄지 좀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용이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수술 받은 조직들이 부드러워져서 재수술을 하기에도 결과나 회복이 훨씬 더 좋으실 시기이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재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보형물만 교체를 하거나 사이즈만 살짝 키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피막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개 재수술 하시는 경우가 어느 정도 구형구축이 와 있거나 아니면은 보형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이동을 했거나 아니면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공간을 변형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대개는 보형물의 일부 또는 거의 전체에 가까운 피막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보형물 삽입 위치는 사실 원장님들마다 조금 선호하시는 부위가 있기는 하겠지만 대개 이제 콘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연조직이 얇고 힘이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이제 수유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깊이 근육 뒤에 넣어서 모유 만드는 유선 조직을 좀 손상을 덜 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요즘은 이 근막 아래쪽에 이제 보형물을 삽입해서 수술 후에 회복을 빠르게 하고 통증을 이제 좀 덜하게 하는 시도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삽입 방식이 더 유행이 되고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밑선으로 또는 유륜절개로 수술을 하셨던 분이라면은 재수술인 경우에도 똑같은 절개를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겨드랑이로 절개하신 경우라면 만약에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을 하신 경우에 구형구축이 와 있다면 다시 겨드랑이 절개를 이용을 해서 가슴 모양의 변형을 많이 주거나 촉감에 많은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겨드랑이 절개로 재수술을 해서 보형물의 크기를 키워주거나 아니면은 약간 보형물의 위치를 변동해 주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이제 촉감에 많은 개선을 줘야 한다든지 가슴 모양의 큰 변화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다시 다른 부위의 절개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구형구축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알러지 약 계열들의 약은 원래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만 처방을 하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동양인들에서는 서양 백인들보다는
보형물 주변에 흉터 조직이 생기는 것이 조금 더 많을 거라는 예상하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수술 후에 첫 번째 수술하신 분들한테도 처방을 하는 게 지금 거의 트렌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재수술이라고 해서 특별히 처방 기간을 더 느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술이나 재수술인 경우에는 대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알러지약 계열의 약을 구연구축 예방할 목적으로 처방을 해드립니다. 결국 피부와 연조직이 두꺼우시면은 어떤 보형물을 사용해도 무난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피부와 연조직이 극도로 얇은 경우가 이제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형물들은 이 보형물의 쉘을 그 껍질을 얇게 만들고 충진율을 높이는 쪽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보형물 종류에 따라서 어떤 보형물이 충진율이 높고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충진율이 좀 높은 보형물일수록 극도로 피부나 연조직이 얇은 분들한테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고 리플링이나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이 좀 생길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슴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라비앙 성형외과 김상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